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인관계 능력 14주차 2차 시 고객 불만 프로세스 및 고객 만족 조사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객의 불만 표현 유형 및 대응 방안, 다양한 불만 유형 사례와 어떻게 대응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그런 다양한 고객 불만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프로세스와 고객 만족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인관계 능력 지도교수 김선조입니다. 고객의 정의, 고객 서비스의 의미에 대해서 13주차에 또 학습을 진행했고, 14주차 지난 시간에는 고객 불만 유형 표현, 대응 방안, 이번 시간에는 고객 불만 프로세스 및 고객 만족 조사 방법으로 대인관계 능력 학습은 다 모두 마칠 거고요. 다음 15주차에는 기말고사를 실시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말고사는 10일 수요일부터 19일까지 시험을 모두 응시를 마쳐야지 아마 성적 처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못 들은 그 수업 영상도 빠짐없이 다 들어서 출석률 다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중간고사를 못 본 학생이 있으면 뭐 시간은 지났지만 점수를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점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학습과 시험은 꼭 놓치지 않고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또 노력할 테니 여러분 또한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14주차 2차 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이든 직업 생활에서 고객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또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고객의 그런 불만이라든가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우고 그래서 고객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고객의 불만 표현 유형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학습을 일자시에 했고, 직업 생활에서 불만 처리 프로세스에 따라 고객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학습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례는 매일경제에서 나온 건데 불만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만든 사례예요. 자, 불만 고객 충성 고객으로 만들어라. 자, 불만 고객 응대법. 한때 인기를 끌었던 한 기업 광고에서 인상 깊었던 카피가 있는데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다. 좋아하는 걸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카피 내용이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이 와닿는 맥락인데요. 불만 고객에 대처하는 업주의 센스에 따라 불만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옷가게 종업원의 태도인데요. 이거는 그냥 일상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내가 고객이 되기도 하고 또한 이게 옷가게는 아니지만 우리가 내가 하고 종사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교육 서비스를 하면은 교육을 받으러 오는 수강생들이 고객이 되겠죠. 강사도 고객이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형태로든 관계된 그런 고객의 의미를 광의의 의미로 해석을 해서 본다면, 근데 여기는 보면 여기는 상품 판매하고 있는 건데 옷가게 종업원의 태도예요. 졸업을 앞두고 있는 B 씨가 취업 면접을 위해 옷 모장에 마음에 드는 정장 한 벌을 구입했대요.
근데 집에 와서 입어보니까 매장에서 본 것과는 달리 옷이 자신에게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며칠 후 다시 매장을 방문해서 이제 옷을 교환하러 갔는데 종업원은 짜증내면서 그냥 다른 것을 바꿔 가라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살 때와 살아갔을 때와는 사뭇 다르게 대응하는 거죠. 처음 찾아온 손님에게는 친절하게 이야기도 하고 옷도 추천해 주던 종업원이 옷을 교환하러 오니까 전혀 다른 모습과 태도를 보였어요. B 씨는 매장에서 자신이 원하던 대로 옷을 골라서 바꿔왔지만 또 찝찝하기도 하고 또 약간 종업원 매장에 대해서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이 계속 그런 상황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기분이 매우 나쁜 거죠. 그래서 B 씨는 그 매장을 다시 찾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옷가게 종업원의 태도로 제시된 사례는 고객으로 하여금 불쾌한 마음을 갖게 해서 고객의 불만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사례인데요.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어떠한 점에서 불만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처 능력,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고객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제 각자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은 고객으로 하여금 불쾌한 마음을 더 가질 수 있게 해줄 뿐이에요. 여기서 옷을 그냥 바꿔가라고, 옷을 교환해 가라고, 어쨌건 내가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는 거죠. 고객이 어떤 점에서 불만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조금 더, 아, 그러셨냐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걸로 교환하면 될까 해서 이왕 왔으니, 그렇게 잘 대응해서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매장을 방문하고, 재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걸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매장 입장에서도 좋을 텐데, 이렇게 종업원의 태도 때문에 고객을 단절시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대응하는 것이 좀 나쁜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의 불만 사항을 잘 파악하고 이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아주 적절할 것 같아요. 자, 자, 여기서 이제 불만 고객의 어떤 사람이 불만 고객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불만 고객이란 서비스 제공자, 뭐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뭐 공공기관, 정부기관도 될 수도 있고, 자,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불만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고객을 불만 고객이라고 네, 말하죠. 고객 불만은 서비스 제공자의 불친절한 태도, 좀 전에 옷가게 직원처럼 불친절한 태도, 고객에 대한 무관심, 고객의 요구 외면 또는 무시, 건방 떨기 및 생색내기, 무표정과 기계적 서비스, 규정 핑계. 이 문제는 자기네 담당 소관이 아니라는 식의 고객 뺑뺑이 돌리기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불만 고객이 발생하는 거죠. 이건 흔히 있는 사례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데 그 적절한 대응만 해도 그게 고객 서비스로 이어지고 고객 만족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그냥 말투도 그렇고 손님이 와도 본척만척하고 자기 할 일 하고 있으며 또 고객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본인 입장, 회사의 입장만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어차피 뭐 대응이 뭔가 되지 않더라도 먼저 그거에 대한 이제 고객의 내용을, 불만 내용을 잘 들어보고 회사의 규정이랑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 잘 설명을 해서 고객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계속 원칙만 강조하고
강하게 이런 것들을 하면 고객은 당연히 불만을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불평 불만하게 되면 어디로 가요? 바로 민원해서 서울시는 서울시 행안부 뭐 청와대까지 심지어 이렇게 민원 제기하죠. 신문고를 통해서 이제 일이 자꾸만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빠르게 이렇게 대응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제 이런 작은 불평, 불만이 점점 더 크게 돼서 큰일을 불러일으키게 되면 결국은 회사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뭐 고객 예를 들어서 매출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객 리스크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만 고객에 대해서. 그래서 앞에서도 불만 유형 패턴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그런 고객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했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학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객 불만 처리 프로세스를 좀 보면 서비스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베테랑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까다로운 고객이나 화가 난 고객을 응대할 경우에는 당연히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상황은 우리에게 오히려 차별화되고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공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고객의 불만을 다루는 프로세스를 몸에 체득하고 있으면 이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고객 불만 처리 프로세스는 8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고객 불만 처리 프로세스 8단계를 잘 숙지하시고 활용하시면 그 고객 불만 처리하는 데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고객의 불만, 나는 고객을 잘한다고 자만하지 않고 고객의 얘기를 경청하고 그 고객의 불평, 불만 이런 내용들이 실제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감사와 또 적절한 공감도 표시하면서 그리고 어떤 상황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객과의 약속도 정하고 약속을 정했으면 정보 파악해서 신속하게 일 처리를 해주는 그런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처리 확인과 사과, 피드백.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꼭 여러분들도 그런 메시지를 받아보거나 그런 사과문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본 경우가 있을 건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처리 단계에서부터 나중에 처리된 내용,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도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렇지 않은 기업이나 사례들도 많이 있기는 있는데 이런 충성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런 불만 처리 프로세스 8단계를 꼭 숙지하시고 단계의 순서는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만 이런 프로세스라는 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될지 대처할지 한번 제가 상황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A 씨가 며칠 전 인터넷을 통해 C사의 공기청정기를 택배로 받았어요. 구매한 걸. 품질과 가격 후기를 꼼꼼히 따져가며 본인에게 필요한 최적 사양의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했던 사실에 기쁨을 느낀 것도 잠시 공기청정기에서 제품 사양과 달리 소음이 크게 나와서 매우 불쾌했어요. 그는 바로 후기를 작성할 소음 문제에 대해 다른 사용자들에게 알렸으며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C사의 제품을 믿을 수 없다며 환불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물건을 구매했는데 공기청정기를 구매했는데 어, 최적의 사양의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 구매했다고 아주 좋아했는데 실제로 소음 문제도 발생하고 이렇게
제품 환불을 요구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대처할 건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제 고객이 화가 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제품도 아닌 것 같고 또 문제가 생기고 자, 이럴 때는 고객을 응대할 때 화가 난 고객한테는 우선 고객의 요구를 경청하고 고객이 여기서는 제품을 환불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제품에서 소음이 발생해서 이제 그동안 문제, 뭐 제품 구매하려고 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뭐 지불하고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되게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과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새 제품으로 환불해주겠다는 약속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해준다고 해놓고 잘 안 해주고 차에 필 미루고 자꾸 이렇게 되면 아마 더 화를 돋구는 계기가 될 거예요. 어차피 해줄 거면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경청하고 또 사과하고 해결을 약속을 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그런 프로세스. 이게 하나의 고객 불만 처리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A씨가 실망하면 거기에 또 공감해 주고 또 고객이 원하는 파악하고 사과하고 신속한 해결을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잘 받았느냐 뭐 이런 것들 쓰는데 문제가 없냐 뭐 이런 것들 고객 만족 조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고객 만족 서비스 만족을 조사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고객한테 뭐 불만 고객한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확인하고 피드백을 받고 또 피드백을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그런 하나의 일련의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많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고객 불만이 접수되면 대다수의 고객들이 불만을 접수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고객의 뭐 까다롭거나 유별난 성격이 문제라며 불만 접수를 귀찮게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유별난 고객이야말로 기업의 소중한 고객이고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스승이 되죠. 우리도 몇 번 하면 그냥 뭐 안 사면 그만이지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얘기하는 고객은 충성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불만을 밖으로 표출하는 고객은 100명 중 4명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나머지 불만 품은 90명은 소리 없이 그 회사 제품 이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고객에서 떠나는 거죠. 그리고 불만 고객은 자신이 겪은 불만 사항에 대해서 뭐 거의 뭐 8에서 10명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불만족 고객의 80%가 거래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불만이 있어도 그것이 만족스럽게 해결되면 54에서 70%가 거래를 하고 불만이 신속하게 해결되기만 하면 반백 구매율이 95%까지 증가하고 이들은 단골 중성 고객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고객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비스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베테랑이 해도 항상 어려운 고객을 대할 때는 매우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오히려 특별하고 이런 차별화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8단계 프로세스를 좀 잘 적용해서 고객 불만을 처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경청은 고객이 항의에 경청하고 끝까지 듣고 이런 선입견 가지지 말고 문제를 파악하는 거고요. 감사와 공감 표시는 일부러 시간 내서 해결의 기회를 준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고객의 항의에 공감을 표시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고 이제 잘 이렇게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이 또 불만을 느낀 상황에 대해 관심과 공감을 보이고 문제의 빠른 해결을 또 약속,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요. 정보 파악인데요. 여기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질문만 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거죠. 최소의 정보를 얻어내는 거예요.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려우면
고객에게 어떻게 해주면 만족스러울지에 대해서 역으로 되물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빠르게 처리해 주는 것. 자, 잘못된 부분을 신속하게 시정하는 신속 처리, 처리 확인 결과, 불만 처리 후 고객에게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는지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피드백, 고객 불만 사례를 회사 및 전 직원에게 알려서 다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직원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공유를 통해서 어, 고객 불만 처리하거나 다시는 그런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고객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의 불만을 잘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고객 만족도 조사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교육을 하든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하든 보면 우리가 어떤 걸 운영하고 나면은 고객 만족도 조사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고객 조사 목적은 고객들이 요구하는 주요사항, 뭐 여러 내용들이 있죠. 뭐 불편사항 아니면은 좋은 점, 뭐 그다음에 또 새롭게 개선해야 될 점, 아니면 새롭게 도입해야 될 점, 여러 부분들이 파악하고 고객의 요구들을 도출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토대로 경영 프로세스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기업은 수익이 증대되고 품질 향상으로 인한 유형 및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데요. 이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을 측정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그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 유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고객 만족을 측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 유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데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부분만 알고 정확하게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오류라고 하는데 이런 만족도를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고객이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고객과 뭐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받는 자 입장 차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차이, 뭐 여러 가지 그런 차이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안다고 쉽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측정 프로세스 없이 조사를 시작하는. 그래서 사전에 그 만족도 그런 것들 고객 만족도를 설계해서 사전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비전문가로부터 도움을 이렇게 아름아름 하는데 이거는 그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해서 고객 만족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가치만을 질문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가치들을 파악하고 그런 가치들을 통해서 고객을 만족을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중요도 척도를 오용한다는 것인데 중요도 척도를 오용하면 안 되고 이제 오남용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부분을 잘 파악하는 것,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모든 고객들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원하고 필요하다고 가정하는데 고객은 고객마다 다 수준이 다 다르고 원하는 서비스도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동일할 수도 있지만 동일한 부분은 일부분이고 모든 고객이 자 사인사색, 뭐 각인각색, 백인백색 뭐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니즈를 다 파악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고객 만족 측정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이런 유형들을 잘 정리해서 요 점을 어, 수행하기 앞서서 적절한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고객 만족 조사 계획할 때는 조사 분야나 대상을 결정하고 조사 목적도 구체적으로 해서 설정하고 조사 방법 및 횟수, 조사 결과 활용 계획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볼 텐데요. 자, 고객 서비스 능력에 대해서 학습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고객 서비스란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객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고객 불만 표현 유형은 크게 거만형, 의심형, 트집형, 빨리빨리형으로 나눌 수 있고, 거만형은 과시적으로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능력, 소유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유형이고, 의심형은 직원의 설명이나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는 유형, 트집형은 사소한 것을 트집 잡는 까다로운 고객 유형이고요. 빨리빨리형은 매우 매사의 성격이 급하고 일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특히 불만을 갖는 고객 유형을 말합니다. 자, 고객 불만 처리 프로세스는 8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앞에서 배웠는데요. 첫 번째, 고객의 어떤 내용인지, 고객 불만이 어떤 내용인지 잘 듣고 경청하는 거, 그 다음에 감사와 공감 표시,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그 다음에 어떻게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약속,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정보, 최소한의 정보 파악, 그 다음에 그 정보 파악할 때, 잘 파악이 안 될 때는 고객에게 직접 질문을 통해서 파악해 보는 거, 그 다음에 파악된 내용과 이런 약속한 내용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처리가 잘 됐는지 고객에게 확인하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자, 고객 만족 조사 계획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은 조사 분야 및 대상 결정, 조사 목적 설정, 조사 방법 및 횟수, 조사 결과 활용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어, 고객의 불만 표현 유형 및 대응 방안, 고객 불만 프로세싱, 고객 만족 조사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 고객 불만 표현 유형에 알맞은 지침에 연결하시오. 자, 고객 불만 유형. 아까 사례 네 가지를 이렇게 들어봤잖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고객 불만 표현 유형. 자, 고객이 불만을 표현하는 건데, 이야기를 경청하고 맞장구 쳐주고 추켜 세워준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유형에. 네. 경청하고 맞장구 쳐주고 추켜 채워주는 것은 트지평. 자, 자존심 상하지 않게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 좋고 과시욕이 충족될 수 있도록 그들의 언행을 제지하지 않는 것. 과시형, 거만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습. 신속. 빨리빨리. 자, 빨리빨리형이죠. 그 다음에 분명한 증거나 근거를 제시하여 때로는 책임자로 하여금 응대하게 한다. 이건 뭐예요? 의심이 많은 의심형. 자, 두 번째는 고객 불만 처리 프로세스를 완성하시오 되는데 여기에서는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경청, 경청하고 감사와 공감 표시하고,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사과하고, 해결 약속, 그 다음에 해결 약속이 돼 있으면 최소한의 정보 파악하라고 했죠, 정보.
정보를 파악하고 신속 처리, 처리 확인과 사과, 그다음 마지막으로 피드백이죠. 여러분들이 대인관계 능력 학습자 가이드북을 꼭 확인, 참고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거기 학습자 가이드북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교재로 책을 일부러 사지 않고 교재로 하는데 참고로 NCS 대인관계 능력 책을 사셔 보셔도 되는데 오히려 인터넷을 책값 아끼고 인터넷을 통해서 학습을 또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자, 여기서 고객 만족 조사에서 이루어져야 할 네 가지 항목을 적어보시오 했는데 자, 이거는 조사 분야 및 대상 설정. 이제 이걸로 쓰기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객 만족 조사에 이루어져야 할 네 가지 항목. 어떤 것들이 있죠? 조사 분야 및 대상을 설정하고 먼저, 그 다음에 조사 목적도 설정하고, 뭘 조사할 건지에 대한 조사 목적 설정하고, 그러면 조사는 어떻게 할 건지, 방법과 횟수 몇 회나 할 건지, 그 다음에 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음, 꼭 생각하면서 고객 만족 조사, 설문을 할 때도 구체적으로 뭘 조사할 건지, 분야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조사 목적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했다면 조사 방법 횟수, 조사 결과 활용 계획, 뭐 직원들한테 그런 예를 고객 불만 요소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다 공유를 하고 직원들이 다시 그런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고객 만족 조사에 가장 먼저 이뤄야 할 것이 조사 분야 대사 설정이고, 뭐 조사 목적 설정, 목적이 설정되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사 방법이나 횟수에 대한 계획 세워야 하고, 마지막으로 조사 결과된 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그런 결과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 그러니까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학습한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고객이라고 이제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학습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객이 되기도 하고 어,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어떻게 적절히 잘 대응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그런 학습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생활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14주차 고객의 불만 표현이 면 대응 방안, 고객 불만 프로세싱, 고객 만족 조사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5주차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기말고사를 실시할 거예요. 사전 제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1차 시부터 14차, 14주차까지 학습한 내용에서 어, 그 시험 범위가 14주차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학습을 하셔서 시험에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여러분들 힘차게 제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 학기 잘 마무리하시고 시험까지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모두가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제게 어, 클래스룸에 메모 남겨주세요. 네. 자,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